이렇게 처진 피부를 올려주는 것처럼 내려간 잇몸을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주겠다 이런 컨셉의 레이저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치과에서 쓰는 레이저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쭈쌤의 한입덴탈 이주연 원장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네. 요즘에 치과에서도 피부과처럼 주사 같은 거를 맞는다고 하는데 잇몸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맞아요. 혹시 잇몸이 젊어지는 비결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건 잇몸 관리를 잘 하는 거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잇몸에 피부과에서 맞는 그런 이제 뭐 리쥬란 같은 잇몸에 이제 주사하는 거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잇몸 수술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왜냐면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가 개발된 지가 40년, 50년 더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거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도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좋게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나, 뭐 아니면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많이 있는 거. 임플란트든 자연 치아든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얼마나 잘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냐, 그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잇몸 이식 수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잇몸을 성형하는 그런 수술이라던가, 근데 이제 그런 거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부스팅하는 주사제들을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런 연어 주사 많이 합니다. 네. 잇몸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네. 뭐 피부가 처지듯이 네. 탄력이 없어지나요? 잇몸은 사실은 뼈에 딱 붙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탄력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잇몸이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20대, 30대 때는 음식물 먹어도 치아 사이에 잘 안 끼거든요.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먹고 나면 잇몸에 막 낀 거 닦고 막 헹구고 이러기 바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잇몸들이 내려가면서 그 사이에 공간들이 커져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음식물들이 다 이제 끼게 되고, 뺨 같은 데는 이제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똑같이 씹어도 이런 데가 더 잘 씹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잇몸 수술 같은 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 같은 거 할 때 그런 PDRN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성분인데, 보통 리쥬란 성분보다 조금 분자량이 더 작아요, 잇몸에 쓰는 거는. 그래서 분자량이 조금 더 작은 성분인데 그거를 같이 주입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잇몸 재생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써요. 더 효과를 네. 필요한 사람들은 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일단은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이거를 막 미용 목적으로 건강한 잇몸에다가 주기적으로 주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 환자분들은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 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변에 이렇게 골 파괴가 됐을 때, 잇몸 뼈가 소실되거나 잇몸 뼈가 주저앉거나 막 이랬을 때, 아니면 주변에 이제 염증이 좀 관찰이 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잇몸을 열어가지고, 물론 바깥에서 그냥 골 내 주사를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염증을 쫙 소파를 해서 긁어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그런 PDRN 성분과 뼈 이식제 또는 뭐 잇몸 이식제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다시 재생을 시켜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직은 타겟이 되고 있는 환자분들은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염증이 치아 주변이나 임플란트 주위에 많이 생기신 분들, 이제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향후에는 지금 너무나 고령화 사회가 돼서 사실 예쁜 잇몸이 어떻게 보면 치아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잇몸들을 계속 이렇게 피부도 저희가 막 관리를 해주고 하면 피부도 좀 두꺼워지고 건강해지고 염증에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잇몸도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건강한 잇몸이지만 내가 좀 더 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생겨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나중에는 네. 레이저 같은 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아, 레이저.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현재 치과에서 탄력 레이저를 피부 탄력 레이저처럼 이렇게 처진 피부를 올려주는 것처럼 내려간 잇몸을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주겠다 이런 컨셉의 레이저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물방울 레이저라고 치과에서 쓰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조금씩 사용이 되는 것들은 그 레이저가 되게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 임플란트 표면이든 아니면 오염된 치아 표면이든 이런 데를 살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주 치료, 그러니까 잇몸 치료의 효과를 좀 더 좋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레이저 스케일링, 뭐 레이저 잇몸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그냥 저희가 막 단순히 이렇게 스케일링 하는 것보다는 표면을 더 살균을 시켜줘서 잇몸 부착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당연히 잇몸의 노화라던가 이런 게 늦춰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레이저나 뭐 어떤 잇몸에 주사를 놓는 거는 네. 부작용 같은 거는 없는 거겠죠? 부작용은 별로 있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정도가 최고의 부작용일 것 같고요. 그냥 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던가 잇몸에 해로운 물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잇몸 재생 효과를 올려주고 재생력도 좋게 해주고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주입했을 때 해로울 일은 없어요. 이용 목적으로도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리쥬란보다 분자량이 작은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서 항염 효과나 재생 효과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이제 분자량이 큰 거를 주입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잇몸이 좀 두꺼워지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나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보면 리쥬란도 꾸준히 계속 맞으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좀 두꺼워지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요 잇몸에 쓰는 제품도 같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잇몸이 얇게 되면 훨씬 잇몸이 잘 내려가고 치조골이 이제 소실이 됐을 때 잇몸이 이렇게 따라서 좀 빠르게 잘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을 두껍게 해주면 저항성이 커지는 거죠. 꾸준히 관리를 해서 잇몸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해주는 거,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60대, 70대에도 건강한 잇몸과 하얗고 예쁜 치아와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물론 이를 잘 닦고 잇몸 관리를 하는 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이런 의학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 수명을 늘려서 예쁘고 건강한 잇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비싸겠죠? 아니 근데 리쥬란을 얼굴 전체에 맞는 리쥬란보다는 잇몸에 맞는 거가 양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맞는 리쥬란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수 있겠죠.